오늘은 지금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나고, 하지만 여기에서도 저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은 시장이 공포에 약간 극에 달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지난 금요일만 봐도 우리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도 일본도 전 세계 시장이 다 출렁거리면서 하락세를 나타냈거든요. 자, 이런 시장이 극도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우리가 살펴보는 지수가 있습니다. 수치가 있는데 바로 Fear and Greed Index라는 겁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지수인데 미국에서 이것을 보면서 투자 지표로 삼는 분들이 또 꽤나 많이 있습니다. 가장 시장이 지금처럼 막 하락하고 출렁거릴 때 공포가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포가 점점 커지는 수치로 마지막에 익스트림 피어 정도까지 지금 수치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좋고 계속 화랑장이다, 사람들이 탐욕이 가득해서 조금 더 수익을 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익스트림 그리드로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지금은 아무래도 너무 출렁거리고 하락하고 나쁜 이야기, AI 버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공포가 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에는 이 공포와 탐욕 지수가 6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자릿수 때까지 떨어졌는데 금요일에는 또 반등을 하면서 10일까지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저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포와 탐욕 지수가 이 한 자릿수를 기록을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최근에도 굉장히 한 10년, 15년 요 사이에도 한 8번 정도밖에 그런 케이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케이스들이 있었는지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2018년에 조금 많았고, 이때는 전반적인 시장의 불안감들이 있었고, 코로나 때 또 극도의 공포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2025년 가장 최근에는 4월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뉴욕 지수가 급락했었잖아요. 그때 공포 지수가 3까지 떨어졌던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익스트림 피어,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 지수가 거의 상승으로 반전했다는 것입니다. 딱 이때 2022년 한 번 빼고는 전부 다 한 달 지나니까 지수가 다 회복을 해서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 6개월이 지나면 반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100% 확률로 전부 다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4월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관세 폭탄 매기겠다고 하고 나서 반년 만에 S&P 500 지수가 35%가 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2018년, 20년에도 보시는 것처럼 다 두 자릿수대로 지수가 반등세를 나타낸다는 걸 봤을 때 이 극도의 공포가 과연 더 심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그럼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은 이렇고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우리 시장도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최근에 코스피 변동성 지수 V코스피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가 지난 15년 동안 변동성이 지금처럼 심했던 적이 한 4차례밖에 없습니다. 5손가락 안에 꼽는 정도로 지금 변동성이 우리 시장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것을 일단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런 급변하는 변동성은 상승장, 굉장히 시장이 강한 장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위로 치고 올라갈 때는 변동성이 극도로 좀 심해지면서 올라가는 패턴들이 있었다라는 걸 일단은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주식 리스크 바로미터라고 하는 코리아 에쿼티 리스크 바로미터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주식 리스크가 크다라는 것인데, 그게 근데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때 수준으로 지금 이 바로미터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리스크를 회피하는 구간에 시장이 접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때만큼 우리 시장이 불안하고 위험하고 극심한 공포에 쌓여 있는 것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골드만삭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역발상의 신호이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최저 수준인 이 마이너스 4표준 편차까지 이렇게 바로미터가 급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제 반등의 시그널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이 지금 코로나 때보다 위험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조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봤을 때 지금 환율이 1,47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야, 이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과거에 우리가 IMF 때처럼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뭔가 문제가 있나?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 5년물에 지금 제가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최근에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막 올라간다고 하면서 오라클이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I 버블론의 이야기도 나오고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5년물 CDS 프리미엄 그 어느 때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코로나 때 아니면 과거에 또 변동성이 심할 때 이렇게 CDS 프리미엄이 높게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이런 부도가 날 위험이 있다라고 이 수치들이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2입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10년 봤을 때 한 30 정도가 평균인데 평균치보다도 낮은 그 어느 때보다도 CDS 프리미엄이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우리나라 자체의 위험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고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대외적인 변수와 수급 그리고 지금 미국의 달러가 약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의 엔화가 또 우리가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엔화, 일본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엔화 약세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영향들 때문에도 이런 환율의 상승이라든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도 크고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쫄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버티고 내년장이 됐을 때 오히려 새해가 됐을 때 시장이 조금 더 강력하고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으니까요. 지금은 잘 우리가 버티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